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안 바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 보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고깃집 바베큐 젠 바베큐가 6월 말에 상장을 하여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니 무슨 고깃집이 나스닥까지 상장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상장을 하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도 좋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젠 바베큐를 한번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였느냐? 예, 직접 이제 기업 탐방을 해야 되니까 예, 고깃집으로 가서 이제 탐방을 하면서 예, 소고기도 탐방을 하고 예, 돼지고기도 탐방을 하면서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다시 젠 바베큐에 찾아가 봤거든요. 그래서 또 뭐 분위기를 느끼고자 예, 젠 바베큐에 가서 이렇게 기업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젠 같은 경우는 이제 2011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이제 미국 7개 주에서 34개의 이제 직영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나스닥 상장은 6월 26일이니까 이제 딱 영상 찍는 시점에서 이제 발표하는 시점에서 딱 한 달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상장하였을 때 아마 $12 정도가 제가 목표 주가로 알고 있었는데 의외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오픈하였을 때 거기 $15 정도로 거래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한 달 돼서 벌써 이제 $19까지 올라가서 초반 성적은 지금 굉장히 만족할 만하게 주가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 찍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동네에 캐롤튼이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달라스, 이제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조지 W 부시라고 이제 큰 고속도로가 있고요. 이제 올드 덴튼 도로라고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이런 그 도로가 있는데요. 북쪽에 보시면 이제 H마트 캐롤튼이라고 하여서 이 H마트를 주변으로 하여서 이제 각종 한국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른 뭐 바베큐도 있고 우동집도 있고 뭐 돈가스 집도 있고 마라탕도 있고 뭐 웬만한 뭐 한국 식당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남쪽으로 보시면은 조금 이제 H마트 생겨났을 때보다는 몇 년 뒤에 생겨났는데 99 렌치 마켓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식당들이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달라스에 용무가 있어서 이제 오실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좀 주시면 좋고 또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뭐 돌아다니시고 한국 음식 찾으시면은 충분히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마트 주변으로는 조금 이제 한국 식당들이 많고요. 이제 99 렌치 마켓 주변으로는 뭐 한국 식당도 있는데 다른 뭐 아시안 마켓이랑 아시안 식당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젠 코리안 바베큐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제 젠 코리안 바베큐가 캐롤튼에 들어왔는데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식당 안에도 사람들이 꽉꽉 메워서 기다리고 있고요. 이 밖에서까지 이 무더운 여름 텍사스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는 것 그 사진인데요. 처음 생겼을 때는 거의 막 2시간씩 기다렸다가 이제 뭐 식당 안으로 막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람 너무 많고 기다리는 거는 질색이어서 이제 젠 바베큐는 가보지 않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사람들이 조금 줄었을 때 이제 점심시간에 그때 이제 젠 바베큐를 처음으로 가서 또 바베큐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안쪽에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젠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무제한 바베큐를 먹을 수 있고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해서 이제 한국 바베큐 집을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안에 보시면은 분위기랑 디자인은 조금 다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 LED를 써서 분위기가 무슨 좀 모던하고 조금 현대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바알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시면 좀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런 코리안 바베큐 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막 바베큐 이제 뭐 고깃집을 생각하시던 분들이 젠 바베큐에 가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러한 고깃집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뭐 실망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또 이런 트렌드 같은 것들이 젊은 층, 이제 미국 시장에는 또 먹혀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많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여서 이제 나스닥까지 이제 상장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메뉴를 보시면은 그 올 유 캔 잇 코리안 바비큐가 맞는데요. 이 뭐 지역에 따라 조금 가격 같은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서빙 방법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달라스 이제 포함을 해서요. 보통 이제 4 접시씩 이렇게 고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께 요청을 해서 뭐 이런 고기를 가져달라고 하면은
또 4 접시씩 이렇게 갖다 주고요. 이제 시간 제한은 2 시간 동안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제한으로 막 많이 빨리빨리 먹어야겠다라고 가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이렇게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은 중간에 좀 이렇게 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31 가지 종류의 고기랑 이제 디저트 그리고 국 종류를 하고 있고요. 뭐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디너 가격이 27불 정도 나오고,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 캐롤트는 주말이랑 저녁 가격은 29불 95전 정도가 이제 무제한 고기 뷔페 그 가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안 바베큐 같은 것에 관해서 뭐 제가 이제 미국 올 때 처음 이제 조금씩 한국 바베큐 집이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 캡처는 제가 레딧에서 좀 웃기는 글 같은 데서 가져온 건데,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데이트 앱인 틴더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 지금 배고픈데 코리안 바베큐에서 처음 만나자 데이트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남자분이 나는 저녁을 먹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음료수 정도만 할 거면은 이제 뭐 만나기 위해서 나겠다고 하는데, I want 코리안 바베큐 하면서 이렇게 코리안 바베큐를 안 사주면은 안 만나겠다, 데이트 안 하겠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데이트 하려면은 뭐 분위기 좋은 데서 뭐 스테이크를 썰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 만나고 데이트할 때는 이제 코리안 바베큐에 관해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여기서 만나는 것을 또 데이트하는 곳으로도 이렇게 코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코리안 바베큐에서 데이트를 할 건데 뭐 어떤 음식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올라오는 레딧 글에서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실제 그냥 뭐 식당에서 뻘쭘하게 있는 것보다는 같이 모여서 서로 고기도 굽고 뭐 구워주면서 하면서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쪽을 이제 선호하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이 올라왔을 때 또 댓글을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거 코리안 바베큐 이야기하니까 나 진짜 지금 뭐 나도 지금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온 댓글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이렇게 레딧 글을 보고 있는데 코리안 바베큐 얘기가 나와서 지금 뭐 배고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글은 새로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 이런 바베큐 집을 비롯해서 한국 식당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뭐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올려놓고, 또 여기에 댓글 달린 거를 보니까 뭐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서 나도 가방 싸서 거기로 가야겠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댓글을 많이 올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젊은 층에게도 미국 사회에도 그만큼 코리안 바베큐가 많이 스며들었고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CEO 분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한국 이름은 제가 잘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서는 이제 김재창 분이라고 나오는데, 창이 제가 라스트 네임 같아서 뉴스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CEO 재창 분께서는 이제 레스토랑 오퍼레이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요. 실제 LA나 캘리포니아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곳들을 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샤브야 샤브샤브나 스모 레스토랑, 악토퍼스, 그다음에 H2O 수시 이런 곳들을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악토퍼스 수시나 샤브야나 이제 젠 바베큐도 웹페이지를 보시면은 분위기 같은 게 조금 다 비슷해요. 웹페이지도 조금 분위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층들에게 모던하고 젊은 층으로 이제 식당 디자인을 짜서 젊은 층들에게 좀 먹힐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CEO분은 이제 데이비드 킴 분이 되겠는데요. 이분은 실제 이제 레스토랑 운영보다는 이제 코퍼레이트 레벨에서, 본사 레벨에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관련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라살사라든가 바 프레시, 그리고 뭐 칼스 주니어, 골든 코랄 이런 뭐 데니스 이러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이제 RD 레스토랑 그룹에서도 이제 뭐 어퍼 매니지먼트 CEO 쪽으로도 이제 운영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던데요. 그 언더커버 보스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EO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변장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뭐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는 그런 리얼리티 쇼가 되겠는데요. 이분이 이제 바 프레시 편에서 이제 데이비드 킴 분이 나왔는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리고 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러한 직원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변장을 해서 이러한 것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CEO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 이제 프랜차이즈 하나를 그냥 무료로, 뭐 다른 뭐 프랜차이즈 피나 그런 돈 뭐 인베스트먼트 그런 거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이제 프랜차이즈 하나를 이 직원에게 또 주는 그런 훈훈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봤고요. 또 이제 뭐 킴 파운데이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여서 또 여러 가지 도네이션도 막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IR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그런 용어들을 또 많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6 million AUV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보니까 저는 이제 에버리지 유닛 볼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이 있고, 또 레스토랑 같은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를 궁금해 하니까 이제 AUV라는 이러한 단위를 써서 계산을 하는데, 이제 레스토랑 하나당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를 나타나는 그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하나당 이제 600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미국 전체에 이제 34개의 레스토랑이 있으니까 6 곱하기 3 하면은 대충 이제 뭐 180 정도가 나오는데, 또 새로 생긴 레스토랑 정도 있으니까 이제 레브뉴가 조금 작은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예,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시면은 이제 전체 레브뉴랑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 이제 12.3%가 나오는데요. 또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이제 레스토랑 레벨 어드저스티드 에비타를 쓴다고 하는데, 제가 뭐 공식은 조금 봤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는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역시 코퍼레이트 전체로 보면은 실제 레스토랑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에비타가 나오는지 수치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레스토랑 오퍼레이션만으로 나오는 이러한 수치들을 종합해서 이제 레스토랑 어드저스트 에비타를 이제 산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20%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타겟 캐시 온 캐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이제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을 1년 내로 어느 정도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나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 캐시 온 캐시가 나오니까요. 1 년에 1 밀리언 달러, 100만 달러를 투자를 하셨다고 하시면요.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40만 달러 정도가 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타겟 페이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투자한 돈을 언제면 다 회수할 수 있냐. 이제 40%니까 2년 반, 뭐 2년 6개월 있으면은 100%를 다 돌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겟 페이백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되겠는데요. 다른 비즈니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특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이제 코비드를 지나면서 굉장히 타격이 많았다가 그것을 회수하고 있어서 실제 뭐 2020년, 2021년, 2022년을 비교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보니까 이제 PPP 관련된 돈 받은 것이나 뭐 레스토랑 그랜트 받은 거, 그리고 인플로이 리텐션 크레딧 받은 건 역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도움 받은 것들 여기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IR 자료 같은 데서도 이제 들어가는 말 같은 거를 보시면은 이제 코비드 때 어떻게 뭐 저희가 뭐 견뎌냈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매출도 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을 빠르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IR 자료 광고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제 그림 레스토랑 안에 디자인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실제 이제 레스토랑을 봤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한국의 고깃집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때문에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젊은 층들은 오히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제 뭐 레스토랑 디자인이 어떻다 뭐 그런 것들은 뭐 호불호가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게시판 글들이나 구글 리뷰 같은 거를 보시면은 뭐 좀 서비스가 조금 안 좋았다, 고기 질이 안 좋았다, 이런 글들을 좀 쉽게 볼 수는 있거든요. 레스토랑이 처음 생기고 굉장히 이제 웨이팅을 많이 해야 됐을 때 뭐 1 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갔는데, 그 기다리고 간 시간 그리고 뭐 30불 가까이 내고 나는 그 돈에 비해서는 뭐 "서비스가 조금 안 좋더라. 중간중간에 뭐 고기를 너무 늦게 가져다 주더라. 반찬을 늦게 채워다 주더라." 하면서 이러한 조금 컴플레인트가 뭐 이 공통적인 컴플레인트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같은 거는 조금 뭐 개선을 계속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발표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한국 고깃집이 아니냐. 뭐 바베큐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국 식당으로서 이제 주식이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일반인들이 또 주주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또 역사적인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젠 바베큐가 되고 뭐 잘 확장이 되고 이것이 좋은
또 기록이 되어서 1세, 1.5세, 2세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이러한 K 브랜드 회사들이 또 상장이 되어서 점점 커나가고 또 미국 사회에서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그러한 또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맛과 분위기에 미국화는 환영하고 저 또 응원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뭐 한국 고깃집같이 생겼으면 이만큼 확장을 빨리빨리 하고 주식 상장까지 안 될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젊은 층들에게 어필을 하고 미국 사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많이 컸게 됐으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미국화는 환영하고 응원을 하지만요. 또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서비스 질 같은 거는 조금 더 향상을 해 줘야지 회사 차원에서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이제 단순히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아니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회사의 직원분들이시니까요. 커스터머 서비스 입장에서도 좋은 식으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을 하여서 또 젠 바베큐가 계속해서 뭐 발전을 해 나가고 성장을 했으면은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채널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